네, 여러분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민사 관계, 민사 소송은 이제 모두 마쳤고, 이번엔 형사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의 2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죄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강도죄 등등의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죠. 그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성립된다면 처벌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우리가 이 핸들링하는 기관이 우리가 이게 관여하는 기관이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보신 익숙한 기관이죠. 그래서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맞다고 하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하면서 그에 맞는 형량을 정하는 것이 바로 형사 판결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초등수사를 하죠. 그래서 경찰에서 초등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입건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것을 입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라는 걸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맞네라고 하면 검찰로 보냅니다. 그 사건을. 그걸 우리가 송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송치가 되었다면 1단계인 경찰의 초등수사에서 범죄자로 인정,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요. 이게 죄가 되는 게 맞네, 경찰 말이 맞네 하면 기소를 합니다. 바로 이 기소가 이제 우리가 민사로 치면 제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제 형사법원에서 검사와 그 상대방인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과 양쪽에서 서로 유죄, 무죄를 다투고 그에 대한 형량을 다투는 것이 판결이고요.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유죄, 무죄, 성부와 형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입건이 되면요. 고소, 고발, 직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입건의 원인이 고소, 고발, 직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소해 하잖아요. 그쵸?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다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고발도 비슷한 말인데, 자, 피해자가 하면 고소요. 제3자가 하면 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시민단체나 어떤 언론기관 이런 데서 했다고 하면 이제 고발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횡령의 피해자, 폭행의 피해자, 절도의 피해자가 하면 고소입니다. 자, 피해자 본인이 하면 고소장, 제3자가 하면 고발이고요. 직권은 우리가 고소장 고발을 통해서 그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범죄 혐의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수사활동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 우연히 발견이 됐다면 또 역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직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건은 고소고발, 직권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죄가 있다면 송치, 죄가 없다면 불송치.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 종결권이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수사 종결권에 따라서 불송치되면 일단은 종결이 되고요.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송치로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근데 불송치가 됐을 때 피해자가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검찰로 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송치, 불송치, 경찰이 일단은 불송치는 종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검찰에서 다시 송치된 사건을 봐서 죄가 있는 게 맞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소의 반대가 이제 송치의 반대가 불송치듯이 이제 기소 처분이 있고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네라고 해서 종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불기소 처분의 종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죄가 없다고 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근데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이 있는데요. 이제 공소권 없음은 비록 죄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등 어떤 이 절차상 공소를 제기할 만한 요건을 탈피했을 때 하는 거고요. 매우 예외적인 거죠. 기소유예도 많이 들어볼 때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룬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제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나 재판으로 가지 않는데요. 혐의 없음은 죄가 없기 때문인 거고 혹은 또 증거가 불충분한 거고 기소유예는 죄는 맞으나 경미하거나 피해자하고 합의를 받거나 혹은 초범이기 때문에 검사가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검사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그 검사의 특수한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소유예가 되려면 뭐 살인죄, 내란죄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기소유예가 될 수는 없겠죠. 제가 뭐 옆에 있는 사람 화난다고 어깨로 툭 밀어도 사실은 폭행죄나 폭행죄인 겁니다. 이렇게 가벼운 범죄 또는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사탕을 50원짜리 훔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도는 절도인 거죠. 5억짜리 훔쳐도 절도고 500원짜리 훔쳐도 절도고. 자, 이랬을 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이 초범이라고 하면 물론 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사가 굳이 기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갖는 엄청난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법. 형사법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개정이 됐는데, 자,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뀐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전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갖고 있어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그리고 경찰이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초등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유죄가 있다고 하면 송치를 하지만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하면 불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이제 종결될 수 있고요.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종결권제도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됐다는 것이 바로 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의 성립. 우리가 절도죄, 횡령죄, 강간죄,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각 죄는 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소유의 의사로 가져가는 게 절도죄겠죠. 사기죄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가 거짓말하면 야, 너 사기치지 마 하지만 사기에는 속인다는 기망도 있어야지만 재산상 이익도 있어야 돼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라고 속이고 수임료를 받았다. 그게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는 구성요건이 있어요. 절도, 사기, 강도, 강간, 내란 등등 모든 이제 구성요건이 있고요. 이 적극적인 요건에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부존재하고 책임 조각 사유가 부존재하면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기본적으로 통과돼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죠. 일단 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황 논리입니다. 제가 옆 사람을 밀었어요. 그럼 그거 뭡니까? 폭행이죠, 원래는. 자, 그런데 왜 밀었나 했더니 옆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밀었어요. 긴급 피난인 거죠. 그럼 이때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제가 그 사람을 민 게 그 사람이 저를 칼을 찌르려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밀었어요. 그럼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상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불성립하는 거니까 그것이 부존재해야 되는 거고, 책임조각 사유는 사람입니다.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굳이 범죄를 묻기가 어렵겠다.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단 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형사 책임, 즉 처벌을 시킬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심신상실. 예. 자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옆 사람을 이렇게 어깨로 쳤어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내가 정신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가 부존재하면 그때는 이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친구죄, 반의사 불법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범죄가 성립이 되면 경찰이 직권이든 고소고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건을 하고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친고죄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되게 예외적인 거겠죠. 당연히 살인죄가 있는데 반드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폭행죄가 있는데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이 직권으로 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친고죄는 오로지 고소장이 친히 있어야 돼요. 누구의? 피해자의 고소장.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범죄겠죠. 그래서 모욕죄,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는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적인 게 남의 우편봉투를 뜯어봤다든가, 요즘은 핸드폰에 잠김을 그 사람이 핸드폰이 잠겨 있는데 자는 사이에 얼굴에 이렇게 인식 기능을 해서 핸드폰 열어봤다. 이런 게 이제 비밀침해죄입니다. 이게 친고죄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입건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달리. 그러니까 보통 범죄처럼.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가 돼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일반 범죄처럼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가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다 뭐 상해죄라든가 절도죄라든가 횡령죄라든가 이런 범죄는 다 일반 범죄입니다. 그 일반 범죄는 사실 직권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수사를. 입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합의가 되더라도 그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기소유예와 같은 검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고 합의고 피해자의 처벌물어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처럼 절차상 당연히 그 절차가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양형을 유리하기 위해서 절도, 상해, 강도, 횡령 이럴 때 우리가 합의를 보는 것이 실무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범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의 효과와 의미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범죄가 성립하면 이제 국가가 바로 주는 불이익인 거죠. 페널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사형, 징역, 벌금입니다. 그쵸? 예. 벌금형, 징역형, 사형. 근데 사실 우리가 사형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무기의 징역 상태로 냅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처럼 현재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 폐지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제도는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형, 징역, 벌금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9개의 형벌이 있는 거고요. 구류는 징역하고 비슷한 거고, 과료는 벌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과료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만 원 미만의 작은 벌금을 의미하고요. 구류는 30일 미만의 작은 징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류나 과료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럼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형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 많이 나오는 것은 징역, 벌금이죠. 그리고 금고도 가끔 드는데 징역과 금고는 똑같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교도소에 강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감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역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교도소를 제공하고 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노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노역을 면제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강제 노역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인 거고요. 이제 결국 신체의 구속은 똑같은 거고요.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우리가 선거권, 공무원, 공무담임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상법상 회사의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하는 걸 자격상실, 자격정지라고 하고요. 비교적 이제 징역, 금고, 벌금의 부속적인 형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만 원 이상의 금전적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벌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에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이 있으면 몰수하는 게 몰수입니다. 결국 범죄의 이익금이나 범죄 이익 대상을 국가가 몰취하는 게 몰수입니다. 자, 여기 체포 구속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무죄가 다루어지고 그때 형벌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판이라는 것은 수사부터 시작해서 6개월, 10개월이 걸릴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3년, 4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범죄자를,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를 재판 때 출석하세요라고 하면 아직 징역금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잘 출석할 수도 있지만 도주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할 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주나 증거 인멸 의료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 전에 미리 가두어 두는 걸 체포와 구속이라고 합니다. 체포는 잡아가는 거고 구속은 바로 징역처럼 공간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은 아직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즉 최종적으로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체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을 체포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이 어떤 범죄 선에 올랐을 때 사실 재판은 6개월,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최종 선고보다는 종국적인 선고보다는 당장에 지금 이슈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구속됐어, 구속되지 않았어가 굉장히 더 실무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재판을 통해서 선고되는 것이 이제 비로소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구속은 임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치면 어떻습니까?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그런 임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또 5강 마치고요. 6강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